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원조 팬덤주라고 하면 셀트리온입니다. 자, 매크로 변수인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과거의 어떤 주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16년 동안 셀트리온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2차 전지가 팬덤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렇고요. 또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굉장한 어떤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들 팬덤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최근에 뭐 HLB 그리고 저 과거에 보면 신라젠도 그랬고요. 헬릭스미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바이오 사량들은 뭐 여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리스크가 많은 만큼 상대적인 어떤 리턴도 크기 때문에 큰 성공도 뭐 거뒀고 또 이제 큰 성공 뒤에 뭔가 좀 매매 전략을 좀 잘못 또 가져가시게 되면 또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바이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부분이니까 이 기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팬덤이 있다면 1세대 팬덤주면 누가 뭐래도 셀트리온이다. 그 중심에는 서정진 회장이 있는 거죠. 예, 서정진 회장이 저는 2013년도에 63빌딩에서 매각 관련되는 기자회견 할 때가 생생합니다. 그때 뭐 주가가 뭐 한가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EMA에서 램시마 이제 허가를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는 2012년 받았습니다만 예, EMA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도 그 당시 이제 바이오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주가가 끝없이 가는갑다 했는데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나가고 2017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오리지널 이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미국 진출 유럽에서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야 미국도 이제 완전히 뭐 셀트리온이 싹쓸이 한다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 제도가 다르다는 걸 그 뒤에 이제 아는 거죠. 유럽은 공공시장이고 미국은 PBM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빅파마가 쉽게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면서 주가가 다시 또 재고 논란으로 2018년도 대비해서 70% 이상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면서 셀트리온도 레키로나의 어떤 이제 개발 성공으로 주가가 다시 또 2018년도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부분까지 갔다가 엔데믹 사망이 오면서 다시 또 이제 주가가 고점에 70% 빠지는 그래서 초기 이제 우회상장할 때 대비해서는 40배까지도 올라가는 어떤 대단한 수익률도 보였다가 그 고점에서 뭔가 책 실현을 안 했던 분들은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또 이제 아쉬운 어떤 어려움들의 부분들이 같이 있는 그런 어떤 회사이고요. 그 중심에 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작년 초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주가 흐름이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10월달 이제 저점 13만 원권에서 올해 1월달 이제 고점 24만 원까지 90% 단계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서 또 기대치가 높았는데 또 최근에는 또 고점 대비해서 또 한 25% 빠지면서 여러 이제 변동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서정진 회장의 화려한 입담 좀 정제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그걸 받쳐주는 거는 셀트리온의 개발 능력이죠. 그러니까 개발이 실패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개발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들을 이어갈지 여부 그리고 이런 어떤 성장을 더해주는 어떤 역할의 중심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있죠. 그래서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우려를 했던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서정진 회장의 공입니다. 어떤 언어보다도 진심이었던 주가 부양 의지. 과거의 어떤 이제 공매도의 어떤 타켓이 되었을 때 빚을 내서라도 사실은 이 공매도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
서정진 회장이 좀 물러나 있었을 때 김영기 대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또 자사주 매입하면서 방향을 바꿨고 결국 서정진 회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전의 어떤 이제 워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주식 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떻게든 다 받아내겠다 하면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 일단은 성공적으로 일단 성사를 시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2018년도까지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그 중간에도 등락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2013년, 2015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부분을 몇 번을 하고, 그러니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고스피 전하면서 정말 단기에 뭐 100%도 나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다가 이 공매도 세력과 뭐 한바탕 붙는 배짱을 뭐 보이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두 차례 붙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70% 이상 빠졌다가 코로나 기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 대비 70% 이게 이제 큰 두 가지의 어떤 부침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바이오시밀러로는 과거와 같은 이제 고퍼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또 한 번의 이제 웨이브는 계속 옵니다만 중국이나 인도 쪽이 진입을 많이 하고요. 빅파마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암젠이라든지 하이자라든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만들면 후속 이제 세컨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그 뒤에 뭐 한 1년 반 있다가 나오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만료를 앞두고 보통 10개씩 이제 출시를 하니까 가격 단가가 그냥 낮게 시작하니까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에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지를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과거 같은 이제 고포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이제 진펜트라고 이 부분들이 이제 먹혀들지 여부가 올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축을 하는 게 또 직판이잖아요. 직판과 신약이 성공이 되게 되면 이제 시밀러로서의 어떤 셀트리온이 아니라 신약과 유통망을 가진 직판을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승부수를 던진 서정진 회장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올해 내년 끌고 갈지 시장은 이제 합병 이후에도 이 부분을 계속 뭐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서는 이제 금리 때문에 외형적인 변수로 이 제약바이오가 안 갔던 부분이 결국 이제 금리는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제 멀티플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 몇 년보다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업종에서는 중요한 어떤 상승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바이오 신약으로 변신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건데 신약은 이 바이오 시밀러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개발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요소로 플랫폼 기업의 어떤 이제 SI 전략적 투자 이게 조금 이제 과거는 좀 다른 부분이죠. 과거의 서정진 회장 같으면 공격적인 M&A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대인데 이 부분들이 좀 전략적인 어떤 변경인데 이게 올해 내년에 어떤 결과를 줄지가 셀트리온의 어떤 중장기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 특히 바이오 시밀러는 굉장히 경쟁 강도가 지금 심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신약의 진출 관련해서 차원이 다른 모습을 과연 보여줄지 여부가 그래서 진펜트라의 2월 출시 이후에 얼마만큼 직판의 성과를 낼 만큼 매출을 내느냐 올해 6천억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이내에 뭐 5조니까 블랙버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성과를 내줘야 이제 후속 이제 플랫폼 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캐시카우 역할이 서로 선순환을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정진 회장이 잘 이끌어 내갈 수 있느냐가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주가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팬덤이 강한 어떤 종목입니다. 작년도에는 또 새로운 팬덤이 2차전지 쪽에 강하게 일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워딩 하나하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성공신하죠. 기존의 제약바이오 쪽에 그 경영자가 아니었던데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바이오시밀러의 공장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역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갔던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가 지금까지도 시장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010년도 이때 이제 우회 상장하고 이제 뭐 초기 단계니까 이때 그 가격이 그렇게,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개발 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도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어려워서 싱가포르에 이제 테마스에게서 이제 자금 유치라든지 뭐 그 이후로 이제 받을 단계니까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단계였고, 2018년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가가 36만 원대까지 수정 주가로 보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자체의 지금 주주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쪽의 어떤 자본 유치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서정희 회장과 도와서 주주들의 어떤 투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관련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들도 셀트리온이 해야 될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성장에서는 이제 신약 회사로의 어떤 성장 부분들을 올해 내년 얼마만큼 이제 서정희 회장이 이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만큼 실적으로 나와야, 이런 부분이 되어야 2030년도에 뭐 암젠 같은 회사가 되겠다. 예, 그 부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금석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빅파마의 어떤 도약을 이 남은 한 7년 동안 서정희 회장이 마지막 혼신을 다하는 이 점에 만들어낼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며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